자, 돈 되는 이야기 여기 다 있습니다. 쩐다TV 이대호입니다. 중국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죠. 이 중국이 오늘도 좀 중요한 이슈가 나왔고 앞으로도 우리가 중국에 기대서 좀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중국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서 또 중국하면 이분이죠. 이분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지금도 경희대 네. MBA 과정 계속 강의나 하고 계시죠? 잡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예. 최근에 보니까 유튜브 채널도 개인 채널 여셨던데요? 예, FN 차이나라고 파이낸셜 차이나라는 유튜브 채널이 하나 개설이 돼서 그래서 동영상을 좀 올리라고 해서 예. 동영상 시대다 보니까 FN 차이나요? 예, 채널 이름이. 중국의 경제나 금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많진 않죠. 그래서 이제 좀 궁금증 해소하는 차원에서 아직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네. 아직 영상 많지는 않은데 원체 이제 출연하신 영상들이 굉장히 많아 가지고 아무튼 FN 차이나도 잘 되시길 바라겠고요. 그 블로그도 계속 쓰고 계시잖아요. 네. 그거는 여의도 밤안개던데요. 여의도 밤안개 이거 무슨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12년 전까지 여의도에서 일을 했는데요. 네. 그래서 아이비들이 아침에 좀 일찍 출근하면 한 5시 반에 그렇죠. 이제 해서 들어오고 저녁에 집에 가면 요 앞에 있는 색강이 항상 거기 물안개가 폈습니다. 그래서 그 물안개 보면서 그때 이제 인터넷 별명을 아주 12년 전에 12년도 더 됐죠. 그런가. 요즘에 여기도 색강 쪽 나가본 지도 오래됐네요. 요즘에 벚꽃도 참 많이 폈던데 어느새 벌써 벚꽃 좀 지었고. 그렇습니다. 요즘에 코로나19 이슈 때문에 좀 많이 묻혀 있는데 사실은 미중 무역 분쟁이 이게 몇 년 동안은 최대 이슈 아니었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이 뉴스 자체가 굉장히 뜸해요. 사이좋게 지내는 건 아니잖아요. 아직은. 그래서 코로나19가 만들어놓은 정전 사태다. 정전. 그래서 아마 금년도에 미중 무역 전쟁을 하기에는 미국도 중국도 여유가 없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이번 코로나 사태 해결하는데 한 석 달 걸렸습니다. 네, 근데 그렇죠. 중국은 사회 통제력이 굉장히 강한 나라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통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좀 느슨하기 때문에 중국보다는 2배 정도는 더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보면 한 6개월인데. 반년 정도. 그렇게 보면 이제 금년 10월 정도까지는 미국이 지금 중국처럼 정신이 없어질 거고 11월에 대선이 있죠. 그렇게 놓고 보면 대선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은 연장이 되는 거고 안 되면 또 원점에서 다시 가야 될 확률이 상당히 높아 보이기 때문에 아마 미중 무역 전쟁은 양국의 내부 관계, 내부 상황도 그렇고 또 미국의 지금 대선 일정을 보더라도 이 칼을 들고서 서로를 찌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2월까지 통계를 보면 미국에 대한 중국 수출이 한 25% 감소했고 수입은 한 2% 정도 플러스인데 이것은 미중 무역 전쟁의 결과라기보다는 중국이 조업을 중단시켰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고 그래서 아마 미중 무역 전쟁은 아마 당분간은 코로나가 이렇게 흑성을 부리는 상황에서는 코로나가 싸움을 말려줬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물동량이라든지 무역 분쟁이 좀 빨리 좀 해소가 되고 관세도 다시 이제 원래대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차피 코로나19 때문에 무역 자체가 이제 또 원활치 않은 상황이어가지고 중요도 자체도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 쪽 코로나 확진자 수 최근에 굉장히 적다고 하잖아요. 어제 날짜 기준으로도 오늘 아침 이제 발표가 된 게 있는데 7일 기준으로 62명이 증가를 했는데 외부에서 유입된 사람 빼고 내부에서만 증가한 사람이 단 3명이랍니다. 그러니까 거의 믿기지 않을 정도로 이제 많이 잡혔다라는 거라 또 반대편에서는 못 믿겠다 이런 반응들 나오잖아요.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런 코로나 통계. 그래서 중국은 수치를 보는 것보다 수치보다도 더 이제 상황을 잘 얘기해 주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마스크 수출을 보면 됩니다. 마스크 수출. 그렇죠. 그래서 중국이 난리를 치는 바람에 마스크 대란이 우리보다 더 심하게 일어났지만 그렇죠. 최근 한 달 동안 중국이 마스크를 전 세계 34억 장을 수출을 했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에 이 수출 금액이 우리 돈으로 1조 7천억 가까이 벌었습니다. 이건 병 주고 마스크 파는 거죠. 첫 번째는 이 마스크의
그 수출을 놓고 보면 중국 내부적인 상황의 안정화를 알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도 그렇습니다만은 가장 발병을 많이 했고 가장 엄중한 지역인 우한 지역을 예. 완전 이동 통제를 했습니다. 들어가지도 나가지도 못하게 했는데 그걸 오늘부로 풉니다. 그렇죠. 오늘 0시부로 그렇습니다. 한다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놓고 보면 그 뭐 숫자가 얼마다고 하는 것보다는 이 완성화 단계로 확실히 들어왔구나. 그렇게는 충분히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와이프도 아침에 이야기하더라고요. 어저께 그냥 약사로 약국 갔는데 오히려 약사님이 먼저 마스크 안 필요하냐고 물어봤다고. 온 김에 사가라고. 그 날짜 안 맞춰도 되니까. 그 정도로 국내 그 마스크 수급 상황도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 영향으로 좀 나아진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 뭐 우한은 이제 완전히 봉쇄가 됐다가 오늘 0시부로 풀렸다 하고, 근데 중국이 이제 봉쇄 정책 굉장히 강하게 했잖아요. 역시 사회주의 국가답게. 그 자체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보세요? 물론 이제 결과론으로 보면 이제 잘한 것 같기는 한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이번에 중국은 그 사회 통제력 플러스 네. 이번에 확실하게 해본 게 있습니다. 전 세계 누구도 해보지 않은 뭘까요? 이 4차 산업혁명의 테크놀로지를 그대로 써본 겁니다. 그래서 뭐 한국이나 다른 나라들은 이 안정화시키는데 뭐 40일, 50일 걸리는데 중국은 확진자 수가 피크아웃 하는데 15일 만에 이 피크아웃을 시켰어요. 거기에 들어간 기술이 바로 5G 플러스 ABCDR입니다. 그래서 이 기술들이, 그 중국은 지금 핸드폰 가입자 수가 16억 명이었기 때문에 예. 여기에 이제 위치 추적 기능들, GPS 기능이 그대로 적용이 된 거죠. 어떻게 그렇게 빨리 할 수 있냐 그러면 16억 명의 핸드폰의 그 위치가, 이게 우리는 뭐 그 통신사의 서버를 들어가서 볼 수 없지만 사회주의 국가는 그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한 지역을 갔다 왔는지 안 갔다 왔는지를 물어볼 필요 없이 서버한테 물어보고 또 지금 현재 어디에 있는지 그 사람이 바로 파악이 되기 때문에 예. 바로 분리 경기가 가능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회주의 통제 시스템 플러스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이 그대로 적용된 결과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지금 어디로 사람들이 움직였는지는 물어봐야 되는데, 중국은 지금 그 탄센트나 바이두 같은 회사에 가보면 회사 입구 전광판에 전국에 지금 인구가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다 보여줍니다. 민간 회사가.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면 예. 우리 카카오톡 같은 이제 그런 거를 중국은 지금 11억 명이 쓰고 있기 때문에 예. 그 회사에서 그 가입자들의 동선을 이걸 다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정도로 AI하고 빅데이터 기술이 들어와 있고요. 이번에 중국 같은 경우는 그 주민들을 밖으로 나가는 걸 통제하고 마스크를 쓰지 않게 하는 것, 예. 이것도 드론이 감시를 했습니다. 드론을 띄워서 아파트 밖으로 나가려고 하면 경고를 하는 거죠. 나갈 때 마스크를 안 쓰면 그 빨간색 치마 입은 아주머니 예. 마스크 안 쓰고 나가면 안 된다고 경고 방송까지 했거든요. 무섭다. 그 영화 속에서나 나올 법한 내용이네요. 그래서 이번에 그 중국이 4차 산업혁명의 그 신기술을 전 세계 가장 대량으로 예. 그리고 실제로 필드에 적용을 해봤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중국이 빠른 시간 내에 잡았던 이유 중에 하나인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근데 사실 다른 나라는 기술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4차 산업혁명 기술, 물론 이제 중국이 잘하기는 합니다만 같은 기술이 있어도 이게 중국이니까 가능한 거였고, 모르겠습니다. 그게 코로나19를 억제하는 데 있어서는 좀 빛을 내긴 했습니다만 과연 이게 옳은 방향인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아마 좀 고민은 계속될 것 같아요. 논란도 그렇고. 우리 그 유튜브 라이브로도 지금 계속 방송이 되고 있어서 채팅창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좀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김태은 님께서 전병서 소장님 그 유튜브 채널 이름이 뭐냐고 다시 물어보셨어요. 검색이 안 된다고. 아직 오픈 베타에서 아마 이번 주, 다음 주나 뭐 그 FN 차이나입니다. 그 제가 PC 버전으로 어제 검색했을 때는 나오던데 네네. 전병서 치면 이제 검색이 되던데 아직 모바일 버전에서는 검색이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방송 전에도 잠깐 이야기했는데 채널명을 좀 이렇게 되게 좀 새롭게 져야 된다. 일반 명칭은 검색이 안 된다. 약간 이제 조언을 드렸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FN 차이나 유튜브 채널 좀 활성화되길 저희도 한번 기대를 해보겠고요. 그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중국 시진핑 주석이 공식 행사에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닌다 하더라고요. 이게 좀 굉장히 시그널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중국은 뭐 이게 표의 문자이기 때문에요. 저도 뭐 중국에서 석사 박사에서 한 10년 가까이 공부를 했지만 예. 중국 잘 모릅니다. 모르는 이유가
이게 중국은 국가 발표 자료를 보면요. 이 3만 자, 2만 자, 5만 자 논문만큼 큰 보고서나 이런 게 나오는 거기에 숫자나 도표가 전혀 없어요. 숫자나 뭐 그래프 없이. 그렇죠. 그런데도 1시간 지나면 언론이나 뭐 기관들이 다 분석해서 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아주 특징적이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중국은 그 최고 지도자들의 동선이나 이제 동 여기에서 이제 그 임플리케이션을 많이 했는데, 네. 국가 최고 지도자를 통한 이 메시지 전달이 중국은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우한에 시진핑 주석이 방문했을 때 마스크를 쓰고 이제 간 거죠. 네네네. 근데 그것은 이제 안정화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3월 28일인가 31일인가에 중국 최대 수출 기지가 이제 저장성인데, 저장성의 닝보항이라고 네. 그 항구를 갔을 때 이제 부대 노동자들하고 이 우산을 쓰면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 정상적으로 생산 활동을 해도 된다. 이제 다 조업 중단 다 시켜놓고 이제 그런 것에 시그널을 줬고, 이번에 이제 그 4월 1일 날 추도식을 했어요. 전국적으로 사망자들에 대한. 코로나19 사망자에 대한 그렇죠. 추도식. 근데 추도식이라는 것의 의미가 이제 다 일이 끝나고 나서 이제 애도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상징적으로는 코로나19는 우리 쪽에서 이제 거의 끝이 나간다는 것을 보여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시진핑 주석 플러스 이제 중국의 최고 지도자 7명이 단 한 명도 마스크를 쓰지 않고서 공개석상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는 이제는 이제 실질적으로 그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될 정도로 우리는 안정화돼 있다. 이것을 통계 수치가 아닌 최고 지도자의 그 어떻게 보면 동선에서 답을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그냥 정치적인 액션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코로나19가 많이 안정화됐다라는 것도 기저에 좀 깔려 있는 걸 테고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이제 이해를 잘 못하는데 중국인들은 그건 아주 기가 막히게 눈치가 빠릅니다. 그걸 보고서 바로 모든 경제 정책들도 그런 식으로 이제 하죠. 네네네네. 근데 아직도 뭐 외부에서 유입된다고 뭐 중국 정부는 이야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몇십 명씩은 이제 증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종식 선언까지는 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을 텐데, 이걸 뭐 어떻게 보고 판단을 하면 그래서 될까요? 중국은 이제 그 나라가 크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뭐 30배나 큰 거기 때문에 30명이 늘었다고 하면 우리로 치면 한 명이 는 걸로 이렇게 봐야 되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중국은 지금 걱정을 하는 것은 오히려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 이제는 그걸 걱정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북경공항을 막은 이유도 그거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두 가지인데, 종식 선언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이하고 정치를 보면 된다. 그래서 중국은 뭐 78년 이후에 40년 동안 아기를 한 명밖에 안 낳기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6명의 어른의 아기가 하나예요. 그래서 얘가 감염된다 이러는 건 뭐 큰일 날 일인데,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인 종식은 제가 볼 때는 유치원 개학을 언제 하냐. 이게 진짜 중국에서 코로나19가 없어진 거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중국은 1년에 딱 한 번 우리 같은 국회인데 이것을 열어서 이제 국가 일련의 뭐 예산, 정책, 뭐 경제 방향을 결정을 합니다. 근데 원래 이걸 3월 2일 날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연다는 것은 중국의 이제 시진핑 주석부터 당세 일본부터 뭐 심플하게 얘기하면 5천 등까지의 모든 지도자가 인민대당에 모여서 2주 동안 회의를 해요. 밀폐된 공간에서. 그래서 거기서 발병자가 나왔다고 그러면 이건 최고 지도자가 위험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양회의를, 전국인민대표대회를 언제 개최하냐를 발표한다는 것 그 자체가 뭐 통계적으로 또는 뭐 수치적으로 선언하는 것보다 실질적인 이제 상황을 잘 반영하는 지표다. 그래서 통계 수치나 공식적인 선언보다는 저는 그 두 가지 지표, 그거를 보면은 알 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네. 과연 중국 사람들이 그 하나 있는 자식을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보내느냐, 그리고 중국 사회 1등부터 5천 등까지가 한 자리에 모여서 회의를 시작하느냐, 이게 이제 종식 선언의 기준이 될 거다, 이 말씀까지 했고요. 최근에 뭐 모르겠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로 따질 때도 그렇고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이게 뭐 V자 반등이냐, W자 반등이냐, 나이키 반등이냐, U자 반등이냐, L자 반등이 뭐 많아요. 엄청 많은데 중국 그 PMI 지수를 놓고 보면 제조업에 어느 정도 가늠자가 되는 거죠. 2월에 35.7까지 푹 꺼졌다가 3월께 52로 기준선 위로 그냥 급반등을 해버렸습니다.
이게 빠른 경기 회복이 가능하다라는 신호로 읽어도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PMI라는 것 자체가 이게 전월 대비해서 지금 어떠냐를 이제 물어본 거죠. 그래서 이게 좋으면은 예를 들면 이제 100, 나쁘면 50 이런 식의. 네. 그래서 중간에 점을 찍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100에서 50으로 떨어졌는데 거기서 50이 좋아진다고 해봤자 75죠. 그래서 지금 이 PMI는 35에서 50이라는 것이 이제 그 전월보다도 좋아진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이 V자로 푹 파진 여기에서 이게 V자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뭐 지금 그 미국도 그렇고 특히 중국은 이제 V자 반등을 많이 얘기를 하지만 오히려 V자 반등보다는 제가 볼 때는 루이비통식 반등. 예? 루이비통식 반등이 될 것 같아요. 예, 그 X자, L자 이렇게 겹쳐 있는 거예요? L자하고 V자가 겹쳐진 L자, 거예요. V였구나. 아, 그래서 예. L로 X로 갔다가 한 번 더 밑으로 예. 푹 꺼진 다음에 올라가는 예. 그 루이비통식 그 회복 기조 이럴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이제 뭐 정부가 왕창 이제 투자를 하면은 바로 올라갈 것 같지만 문제는 뭐 많은 얘기들을 합니다만 분노의 소비를 할 거다. 근데 분노의 소비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절제된 소비를 할 수밖에 없을 상황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여행을 가려고 해도 비행기 회사가 다 부도나서 비행기가 안 다니고 식당을 가려고 해도 식당에 운영하던 이 점포가 다 문 닫는 상황이 벌어지고 그리고 이제 부동산 가격, 주식 가격, 금융자산 가격이 다 폭락하는 상황에서 이게 캐시플로우도 문제지만 심리적인 캐시플로우가 마이너스예요. 그렇게 되면 분노의 소비는 나오기 어렵고 오히려 절제된 소비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것이 V턴보다는 오히려 옆으로 횡보했다가 한 번 더 그 소비 절벽을 받고 난 다음번에 예. 이제 위로 가는 그런 그림이 될 확률이 오히려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치의 그 폭락 뒤에 50% 반등 크게 의미부여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뭐 이연 소비가 한 방에 터져서 쫙 올라가는 게 아니라 좀 절제된 소비가 일어날 것이다 보셨고 그 V자 반등, 뭐 L자 반등보다는 V자와 L자가 섞여 있는 루이비통식의 반등. 이거 방금 저희 PD가 어떻게 해서 한번 넣어보려고 했는데 예. 시간 내에 만들기 실패했습니다. 그 저희 그 채팅창에 질문이 올라왔어요. 어디 갔지? 예, 그 전에 햇빛마을님께서 샤넬 향수 안테우스가 왠지 잘 어울리는 느낌이라고 소장님을 보고 저도 처음 들어보는 향수 이름인데 아무튼 뭐 좋은 향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햇빛마을님 감사하고요. JJ님께서 중국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는 언제쯤 시작할까요? 물어봤습니다. 요즘에 미국에서도 폴크루그만 교수였네. 엄청난 그 인프라 투자를 시작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이제 경기 반등 때 경기가 제대로 살아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또 인프라 투자하면 중국 아니겠습니까? 중국도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2009년에 중국이 그 GDP 30조일 때 네. 4조 위안을 퍼넣어가지고 GDP 한 13%를 퍼넣어서 15% GDP가 6%로 떨어지니까 예. 나쁜 것도 아닌데 거기다가 4조를 퍼넣어서 12%를 올렸어요. 금융위기 때.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차화정이었죠. 우리나라. 뭐 우리도 그랬고 중국도 그랬고. 예.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발표된 것만 보면 중앙정부 얘기는 아직 안 하고 지방정부 30개 중에서 한 20개 성이 한 7조 7천 정도, GDP 한 8% 정도를 SOC에 투자하는 걸로 이미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중앙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세부 내용은 발표하지 않지만 투자는 정확하게 5G ABCD 한다. 그래서 5G 통신망, 뭐 이제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뭐 이제 이런 쪽에다가 이 왕창 지른다는 얘기를 이미 했고, 그래서 뭐 중국 같은 경우에 이 2009년 같은 경우는 차화정이었다고 하면 네. 이번은 5G ABCDR이다. 5G ABCDR. 뭐 이렇게 그래서 어렵나요? AI, 예. 빅데이터, 클라우드, 드론, 예. 로봇. 아하. 요 5개에 이 집중하는 SOC 투자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예. 코로나19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많이 하고 뭐 중세 패스트 얘기도 하고 하지만, 그래서 중세 패스트가 뭐 르네상스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번에 코로나도 뭔가 있을 거라고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번 이 코로나19가 가져오는 것은 디지털 르네상스가 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것의 시작은 이게 중국이 가장 먼저 이제 할 수밖에 없고, 중국은 이제 과거에 그런 전통 산업에 실렸던 엄청난 공급 과잉을 만든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번에 무조건 피합니다. 그래서
투자는 해야 되는데 어디 하냐? 바로 4차 산업혁명의 인프라에 여기다가 가장 세게 지를 것 같고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지금 뭐 코로나19를 치료하는데 정신이 없기 때문에 어디에 투자할 건지는 아직 뭐 방향도 못 잡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이 먼저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아마 전 세계가 중국하고 같은 패턴으로 그래서 뭐 욕하면서 담는다고 그러는데 지금 중국이 저거 사고 치고 나서 사고도 잘 안 하고 있지만 결국 그때 보면 어떻게 이 봉쇄를 시키냐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저렇게 할 수가 있냐 어떻게 이제 드론으로 감시를 하냐 비인간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리고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통제를 하냐 이러는데 지금 전 세계가 하는 걸 보면 똑같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나중에 경기 부양에 있어서도 아마 중국의 그 4차 산업혁명에 투자하는 것 같은 패턴으로 갈 확률이 높고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IT 인프라 수요를 급증시키는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그 5G, A, B, C, D, R이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AI랑 또 뭐라고? 다시 한 번만 이야기해 주세요. 너무 빨리 빅데이터요. 빅데이터. 그리고 C가 클라우드. 드론, 로봇까지. 예. 알겠습니다. 그걸 A, B, C, D, R. 좋은 거 배웠습니다. 아, 너무 어렵게 얘기했습니까? 예, 어려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샤넬 안테우스만큼이나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것 왜 여쭤봤냐면 사실 이제 국내 투자자들 입장에서 이제 과거에 학습 효과 있잖아요. 중국이 인프라 투자 늘리면 우리나라 어떤 종목들이 되게 수혜가 본다. 그래서 그걸 사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학습 효과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게 경기 부양책의 방식이 달라졌으면 우리는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는요 차화정 효과는 우리 없습니다. 중국이 5G ABCDR에 있어서 우리가 중국보다 더 월등히 우세해서 중국이 우리를 벤치마크하고 우리 기술을 뭐 이게 따라가거나 이럴 수 있는 테크는 거의 없어요. 차화정 이제 뭐 경쟁 상대니까. 그렇죠. ABCDR에서는 4차 산업혁명 기술에서는 우리가 중국보다 잘하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산업 차원에서 하는 것보다는 금융 차원에서 그런 회사를 그러니까 돈을 수출해서 이제 돈을 먹는 이 메커니즘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지금 중국의 4차 산업혁명의 기본이 되는 인프라 투자를 왕성하게 되면 한국에서 최대 수혜자는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로 보면 또 하나를 더 추가한다고 하면은 중국이 5G에서 세계 최강이기 때문에 일부 5G 관련되는 통신용 부품을 뭐 넣거나 뭐 이런 회사 그리고 중국이 지금 우리는 뭐 높게 평가 안 하지만 반도체 장비 회사들이 우리가 수혜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산업적으로 기대하기보다는 차라리 이제 금융 쪽으로 기대하는 게 낫다. 여기에는 이제 직접 투자, 중국 주식 이제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니까. 근데 참 최근에 그 큰 사건 하나 있었죠. 미국에 상장돼 있는 루이싱 커피 이게 한때 중국판 스타벅스다. 스타벅스도 따라잡을 수 있는 커피 메이커가 될 것이다 그랬는데 이제 회계 조작 사건 터져가지고 이 루이싱 커피 이런 사태들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또 국내 이제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을 테니까. 루이싱 커피 전 두 가지로 보는데 첫 번째 유명한 기관 투자가들이 IPO한다거나 홍보한다고 그래서 속지 마라. 그들도 속았을 수도 있고 두 번째 한통 속일 수도 있고. 지금 그 인터넷 모델은 이미 끝났다. 그래서 인터넷 모델이라는 게 가입자를 왕창 받아서 적자가 나더라도 계속적인 투자를 받아서 그걸로서 BEP 갈 때까지 5년이고 10년이고 가서 BEP 올라가면서 이제 대박을 내는 이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은 이미 중국에서는 아리바바하고 탄센트 그 두 개 거대한 그 플랫폼이 형성되면서 그 나머지 것들은 이미 끝났다. 그래서 어닝스 모델이 이게 아닌 비즈니스 모델만 갖고 가는 것은 이것은 이제 그 이미 루이싱 커피 이전에 대표적인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자전거 이제 오포인가요? 그 대학교에서부터 출발한 그 자전거 이 가입해서 10원 내고 공짜로 타는 공유 자전거 그게 이제 아주 빅히트였어요. 4천만 명, 5천만 명 가입해서 난리였는데 거기에 뭐 유명한 투자가 다 질렀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부도났습니다. 그래서 수익 모델이 안 나온다는 거죠. 아니 지금 전기차 타고 무슨 1인 비행기 택시가 가는 그 세상에 자전거 모델이라는 게 그래서 오로지 이제 비즈니스 모델 자체로만 가입자 수만 갖고 들어가는 것은 이미 아니다. 그다음 상식선에서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루이싱 커피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게 회사 설립한 지 2년 만에 상장을 했어요. 이게 상식선에서 말이 되냐. 근데 그것을 누가 상장시켰냐 그러면 뭐 CS라든지 모건 스탠드라든지 그 CICC
그다음에 중국의 2대 증권사인 해통증권 이런 회사들이 상장을 시켰다고요. 세계적인 IB들이. 그런데 이것은 아니 상식선에서 2년 동안 했지만 적자 폭이 뭐 4천억, 6천억씩 나는 회사를 그거를 나스닥에 그런 이제 적자가 나도 상장할 수 있는 조건을 이용을 해서 그냥 상장을 시킬 건데 그렇죠. 상장 회사의 우리 상식으로 놓고 보면 그것은 너무 과하다. 그리고 이제 뭐 또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아까 말씀하신 그 시애틀의 스타벅스가 10년 이상의 이 중국에서 쌓은 점포 수가 한 4,500개 내외인데 이게 거의 1년 만에 4,200개 가까운 것을 이제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럼 한 달에 260개 정도 점포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루에 8개 정도 점포를 계속 내는 겁니다. 하루에 8개. 그런데 그것의 캐시플로우를 어떻게 감당하냐 이거죠. 그래서 그건 누가 봐도 이것은 이제 과도한 그 상황인데 그걸 이제 아마 뭐 이제 애널리스트들 보고서들이 이것은 비즈니스 모델이 훌륭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백투더 베이직 인터넷이든 모바일이든 무슨 뭐 커피 모델이든 간에 이익 나는지 한번 봐라. 그리고 실제로 캐시플로우가 이것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보면은 이것은 뭐 분식이고 뭐고를 떠나가지고 거기에 이제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상식선에서 투자하면 이제 오히려 그런 것들은 피할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상식적인 시선으로 보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시간이 이제 다 됐는데 김태은님께서 전병선님 유튜브 채널 언제 오픈하는지 정확히 알려주시겠어요, 많이. 오픈은 했는데 아주 그 베타 버전이라 검색은 좀 안 되는데 일반인들한테는 된다. 아마 곧 아마 될 겁니다. 아마 PC 버전으로 찾아보시면 좀 검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흥행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도 아직도 구독 안 해주신 분들이 있으면 구독도 저희도 눌러주십시오. 오늘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 전병서 소장이 함께했습니다.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